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예, 준 아저씨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에는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서 또 다양한 기술적인 이렇게 연구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저번 시간에 다뤄봤던 자율주행 그쪽 기술도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로봇 기술, 예, 피지컬 AI, 피지컬 AI, 피지컬 AI, 테슬라의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예, 로봇 기술 스택. 로봇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인가요? 옵티머스. 한번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알아볼 거고요. 아, 핵심 기술이 있겠죠. 또 일론이 꿈꾸는 예, 로봇 세상에 또 그가 다른 로봇 회사들과 구분되는 그런 다양한 생각 그런 것들이 집약된 또 기술 스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주 테슬라의 로봇 기술에 어떤 다른 로봇들과 구분되는 게 있는지 인터넷 지식 검색 앙클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지식 AI 검색을 한번 이용해서 정리해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을 자세히 이제 자세히는 꼭 들어가죠. 설명해줘. 예. 어떻게 보면 로봇 인간형 로봇 뭐 또는 다른 로봇들도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각각의 또 회사별로 빅테크별로 또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를 조금 알아가면서 뭔가 또 기술의 그런 다양하게 또 적용되는 그런 출력을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을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기술 적용의 다양성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또 아니면 그 전 단계는 CEO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예, 마지막 그 로봇의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참 일이라는 게 처음에 누가 그런 발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철학이라는 게 정말 그 결과물에 녹아납니다. 예. 네, 애플이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그런 경험, UX 그런 혁명을 일으켰듯이 테슬라는 또 로봇에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시켰을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을 설명해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이륙 보행 로봇이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인가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뭔가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로봇도 또 자연스럽게 기술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를 어느 순간에는 차라기보다는 로봇으로 또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맞춤형 하드웨어와 통합된 AI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맞춤형 하드웨어와 테슬라만의 또 차별성, 통합된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고 맞춤형 하드웨어, 자율주행에서 카메라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을 카메라 8개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그 동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자율주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다, 레이더, 뭐 소나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센서를 활용해서 하지만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안 하고 오로지 카메라로만 이래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로봇 쪽에서도 어떤 또 혁신적인 그런 기술 적용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스택, 기술 스택.
컴퓨팅 하드웨어. 예.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온보드 컴퓨터. 온보드 컴퓨터 로봇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겠죠. 예. 테슬라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풀 FSD 컴퓨터 HW 3.0 이상을 통합한 칩 형태로 사용합니다. 예, 테슬라 차량에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HW3 이상을 통합한 칩 형태로 예, 차량의 것을 통합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뭔가 그 액추에이터 같은 거 로봇의 그런 액추에이터를 움직이고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됐겠죠. 예. 어쨌든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예, 차량의 그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해서 한다는 거 보니까 또 카메라를 또 영상을 카메라 그 센서를 많이 또 사용을 하겠네요. 예. 통합 칩 형태로 사용합니다. 이 칩은 듀얼 신경망 가속기, 듀얼 신경망 가속기 포함한 맞춤형 시스템 온칩 SoC를 초당 36조 회 이상 연산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시스템 온칩으로 SoC 싱글 오너 칩 하나에 이 통합 칩 형태로 가진다는 거죠. 초당 36조 회 이상의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똑딱 이 시간에 단위가 있는데 TOPS 초당 36조 회 이상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와. 신경망 가속기. 어쨌든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예. 듀얼 신경망 가속기. 예.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신경망이 가속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초당 36조 회 이상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듀얼 신경망 가속기를 활용해서 어떤 신경망이니까 AI 처리를 하겠죠. 주로 이미지 센서에서 뭔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하는 그런 거겠죠.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위해 머리 부분에 8개의 오토파일럿 카메라가 장착되어 8개를 좋아하네요. 예. 머리 부분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8개의 오토파일럿 카메라가 장착되어 오토파일럿은 자동 주행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오토파일럿 카메라가 장착되어 360도 시야를 확보합니다. 머리 부분에 8개 그래서 입체적으로 360도 시야를 확보한다고 하네요. 8개나 필요한가? 예. 자,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서 힘 토크 부분하고
센서 쪽 계속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토크 센서, 회전력 예, 센서가 있습니다. 로봇의 균형 유지와 섬세한 물체 조작을 위해 관절, 예, 발, 섬세한 물체 조절, 예, 관절발 그리고 손가락 끝에 맞춤형 촉각 센서, 예, 손가락 끝에 촉각 센서가 있어요. 예, 힘, 피드백 센서가 통합되어 있다. 힘, 피드백 센서가 통합되어 있다. 예, 뭐 달걀 같은 거 살짝 기게, 예, 안 터지게, 예, 그런 게 센서랑 힘하고 토크는 액추에이터에 의해서 예, 액추에이터의 모터, 예, 액추에이터는 예, 모터, 컨트롤러, 예,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액추에이터 안에는. 그리고 센서 여기서 말하는 센서 플러스 센서 다양한 센서 촉각 센서 힘 피드백 센서 힘 피드백 센서 어, 기계공학 제어 시간에 배우는 예, 역공학 뭐 그런 역 예, 여기 보면 모터에서 힘을 손가락에 액추에이터의 모터를 제어해서 손가락을 좁히고 넓히고 하지만 거기서 센서랑 결합돼 가지고 너무 세게 안 집게 예, 힘에 대한 피드백이 반대로 역으로 역으로 어, 모터에서는 손가락을 찝으려고 하지만 센서에 의해서 너무 세게 안 찝어지게 모터의 힘을 또 빼는 그런 힘 피드백 센서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촉각이라는 그런 부분도 예, 관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터와 컨트롤러가 센서 이 세 개가 모터 컨트롤러 센서가 통합이 되어 있다. 액추에이터 예, 액추에이터 알아봤죠? 크게는 전기 구동식 구동이 뭘로 하느냐에 또 나눠지는 거고 전기 구동식 뭐 공기압을 이용하는 방식 유압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회전형 로터리 액추에이터 이렇게 길쭉한 그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 액추에이터가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손가락에 들어가는 작은 액추에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절 다리 같은 관절에 들어가는 큰 액추에이터도 있을 수 있고 액추에이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28개의 다양한 야 테슬라가 액추에이터를 자체 설계해내요. 28개 구조용 액추에이터 젠2 기준 구조용 액추에이터와 손에 장착된 정밀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손에 장착된 건 아주 정밀하겠죠. 작고 손에 40개 이상의
전기 기계식 액추에이터가 사용됩니다. 예. 전기 작동 방식이니까 모터나 이런 거겠죠. 예. 배터리, 배터리 기능도,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로봇은 막 돌아다녀야, 특히 인간형 로봇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항상 충전하고 다녀야 돼요. 예.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2.3kWh 용량의 맞춤형 배터리 팩이 몸통에 내장되어 있다. 효율적인 전력 관리. 2300kW. 2300kW. 휴대폰이 2000W, 3000W인가요? 2000, 뭐 3000. 휴대폰 풀 충전했을 때 2, 3000? 그거에 비해 한 10배 정도 큰 용량이네요. 소재 및 디자인. 예, 휴대폰. 소재 및 디자인. 소재, 디자인.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량 소재. 주로 플라스틱과 금속 부분 섞어서 쓰겠죠. 인간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옵티머스를 말하는 거겠죠. 옵티머스. 옵티머스 실물을 좀 볼까요? 예. 옵티머스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예, 계란 짚는 거 유명하죠. 여기 촉각 센서도 있고. 처음에 개발, 이게 실제로 개발되기 전에 막 그 사람이 이 옵티머스 이 의상을 입고 막 춤추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예. 예, 요렇게 손가락을 요렇게 계란 안 부서지게 잘 제어하는 이 기술이 아주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액추에이터와 센서, 컨트롤러 세 개가 통합이 되어 잘 움직여져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뭐야? 범블비 옵티머스 젠 1, 젠 2.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두 개 다 가지고 이런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사람이 이거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뭐 조금 지나니까 로봇이 실물이 나왔죠. 예, 그래서 또 세대가 바뀌고 진짜 이렇게 춤을 추고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예, 로봇도 춤추고 달리기도 아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또 예, 이게 달리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옵티머스 처음에 계획만 했을 때는 이런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매끈한 형태로 바뀌려나 봐요. 형태가. 예, 범블비 아주 뼈대만 있는 그런 때고 약간 이제 좀 조금 세련돼졌네요. 옵티머스 젠 1, 젠 2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 그렇게 2023년도 또 미래에는 또 이런 아주 매끈한 그런 로봇이 나오려고 하는가 보네요. 디자인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또 예, 애플의 아이폰이죠. 디자인이 또 애플 컴퓨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이 엄청나게 기술을 끌고 갔죠. 뭔가 어려운 디자인을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예,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차세대 로봇인가 이 디자인은. 테슬라 봇 제작 계획 발표 하이퍼 비스트. 전 이런 다양한 또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또 깊이를 조정하겠습니다. 띡띡띡. 예. 어, 또 살펴봤고요. 소프트웨어 스택 및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적인 뭔가 또 고려도 있겠죠. 소프트웨어 스택 및 프로그래밍 언어. 예. 소프트웨어 툴이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을 짜는 ID 그런 환경도 있을 거고, 개발 환경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사용을 하겠죠. AI 및 머신러닝, 예. 테슬라 비전 똑같이 쓰네요.
통합됐으니까 예, 자율주행 차량의 그 자율주행 그 기능이 통합됐으니까 자율주행 차량과 마찬가지로 로봇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로봇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테슬라 비전. 또 조금 비전 AI 쪽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 테슬라 비전을 조금 더 깊게 팔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 비전. 어떻게 보면 테슬라 비전이 AI의 핵심이네요. 테슬라에서는. 이 테슬라 비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이란 또 그런 테슬라 비전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동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인식하고 물체를 인식해야겠죠. 깊이도 추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몸의 균형을 잡고 경로를 계획하는 그런 판단을 내야겠죠. 광범위한 작업을 딥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 MLP라고 생각하면 돼요. MLP 기반이다. 뉴럴 네트워크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이다. 트랜스포머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이잖아요. 딥 신경망 DNN이 적용됩니다. 우리 뇌 뉴런을 모사한 퍼셉트론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신경망입니다. 딥 신경망 DNN이 적용됩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훈련됩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학습 과정을 거치고 패턴을 운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습을 거치면 그 상황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그 찾기를 잘 인식하고 뭐 휠을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어느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학습 패턴이 나온다. 패턴의 완성, 최종적인 학습의 패턴이 완성되면 되는 거죠. 뭐 운전이면 운전, 뭐 자연어 처리면 자연어 처리, 어떤 그것에 있어서 패턴이 있는 곳이라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패턴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형식이 어느 정도 그 시퀀스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이라는 것은 작업의 반복성, 작업의 어떤 흐름의 반복성이죠. 작업 진행에 어느 정도 형태, 반복성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은 이 반복성을 규정하는 거죠. 패턴은 작업의 진행 반복성을 규정하는 게 패턴을 완성하는 거죠. 만약에 언어의 그런 쭉 순서대로 나오는 게 문법하고 또 그 언어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게
뭐 논문도 될 수 있고 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대화도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작업 어, 대화면 대화 또 어떻게 보면 책 지필이면 지필 예, 아니면 인터넷 자료들이면 자료들 그런 작업들에 대한 반복성을 패턴을 만드는 부분이 학습 과정이라면 이 차량 운전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음, 에, 작업이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에서 이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이런 계속 차량에서 어, 컴퓨터로 테스트 차량에서 또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하겠죠. 그걸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훈련이 됩니다. 도조 예. 이 네트워크들은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훈련이 됩니다. 엄청난 많은 그 데이터들이 현재 슈퍼컴퓨터, 도조 슈퍼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예. 계속 이렇게 실제 그 주행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패턴을 인식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언어를 처리하듯이 자연어를 처리하듯이 LLM 모델에서 자연어를 처리하듯이 이건 뭐 월드 모델이라 그러면 자동차 드라이빙 월드 모델이라 그러면 예, 이 실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슈퍼컴퓨터 훈련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 AI의 그런 응용이 실제로 월드 모델로 구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훈련이 됩니다. 물리적 AI, 피지컬 AI. 예. 젠슨 황이 주장을 했죠. 예. LLM 다음에 생성형 AI 다음에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올 거라고 젠슨 황이 뭐 청사진을 그렸죠. 예. 그걸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런 걸 보면서 젠슨 황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산업계의 그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인간형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가장 완벽한 예, 피조물인 인간의 몸, 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관찰하면서 로봇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관찰하고 학습하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고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OS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OS 테슬라 차량은 리눅스 커널 기반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오픈 소스를 지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 소스를 지향합니다. 오픈 소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예. 개방성, 투명성, 예.
투명성. 그래서 OS도 예, 뭐 애플 iOS나 윈도우즈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리눅스 오픈 소스 기반의 OS를 씁니다. 맞춤형 운영 체제를 사용하며 로봇도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네요. 예. ROS와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 대신 ROS라고 기존의 로봇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 표준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요. 제가 또 로봇 회사를 한 2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그때 ROS가 1, 2 이렇게 나왔거든요. 버전이. 표준 프레임워크가 있기는 하지만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체 개발한 독점적인 내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OS는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를 썼고 여기서 리눅스를 좀 맞춤형으로 좀 수정을 했네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절충안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를 조금 커스터마이즈 했고 커스터마이즈 했고 또 자체 개발한 독점적인 내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뭐 독점적인 부분도 있네요. 어느 정도. 뭔가 중요한 뭔가 감추고 싶고 그런 또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 독점적인 또는 클로즈 오픈이 아닌 클로즈 개발을 하는 거죠.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오픈 소스를 쓰는 데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그런 자기 회사만의 IP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클로즈다 좀 닫혀진 그런 독점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무조건 하고 뭐 오픈소스다. AI에 대해서는 오픈소스였는데 실제적으로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감춰진 부분이 있다. 해킹 같은 거라든지 그런 아니면 IP를 획득하기 위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략적인 판단일 수가 있겠죠. 뭐 불법은 아니니까 어쨌든 알아서 회사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오픈을 쓰든 클로즈를 쓰든 판단을 하겠죠. 잘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오픈할 때가 좋은지 클로즈 할 때가 좋은지. 계속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한 실시간 제어. 딱 느낌이 오죠.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면 C++을 사용하겠죠. C나 C++를 사용하는데 맨날 강조하는 게 포인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랭귀지가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고 파워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실시간 제어 인베디드 시스템, 빨리빨리 뭔가 명령을 내려야 할 때는 메모리에다가 접근해서 명령을 바로 박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C++ 이런 강력한
좀 컴파일러 언어, 포인트를 사용하는 컴파일러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AI 개발, 예, 프로토타이핑, 뭔가 좀 약간 높은 차원에서, 예, 하드웨어가 조금 하드웨어 레이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좀 높은 차원에서의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파이썬이 핵심 언어로 활용됩니다. 예, 프로그래밍 언어. 예,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 파이썬 스크립트. 속도는 좀 느리지만, 예,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 같은 건 없지만 쓰기 편합니다. 예, 예.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하지만 또 그 메모리를 실시간에 메모리를 잡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걸 또 해제하는 그런 걸 잘 안 해주면 메모리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스템이 메모리 누수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 메모리가 꽉 차서 메모리가 사용할 공간이 없어지면 시스템이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이썬 아래에 있는 그 좀 낮은 수준에서 이미 다 그런 메모리 관련된 부분을 자동으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파이썬은 그냥 코드만 흐름만 플로우만 잘 작성해 주면 됩니다. 예, 예. 요약하자면 테슬라 로봇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휴머노이드 플랫폼에 맞춰 재설계하고 최적화한 수직 통합형 기술 스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를 가지고 그걸 확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휴머노이드 플랫폼으로 자동차 테슬라 로봇은 테슬라 자동주행 이 기술에서 휴머노이드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고 최적화한 수직 통합형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도 통합된 버티컬 AI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 이미지를 한번 또 하나 찾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미지가 괜찮은 설명이 있을까요? 테슬라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에 쓰이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 그대로 또 적용되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 테슬라 기술 스택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생성형 AI leaders to the way humanoid and service robot receive major upgrade. Market standardized drive by technological advance AI 서버 HBM도 적용됐다고 그러고 AI as a double-edged sword enhances cyber security defense. 서버 기술에서
보안 기술이 들어가겠죠. 비전 프로, 트랜스폼, VR, MR 뭐 이런 예, 잠깐만 테슬라 로봇 기술 이런 게 엄청나게 분야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비전 프로, 아, 배터리 기술, 예, 전기차 배터리 기술, 이거 모듈라 엔드 투 엔드 모델 프로덕션, 레벨 4 로봇 택시, 로봇 택시네요. 자율주행 레벨 4, 이 레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리고 로코스트 프로덕션 오브 IoT 레볼루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게 인공위성 통신망 6G네요. 이런 것도 있고 아몰레드 출 모니터죠. 노트북, 아몰레드 화면 출력 장치, 그리고 AI 드라이버 세미컨덕터 이노베이션 앤드 스트롱 그로스 COWOS 디맨드,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COWOS 새로운 용어네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COWOS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알아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폴스 New Opportunity in Tech Innovation, 이거 2025년 뭔가 전반적인 그런 체크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2025년도에 한번 그런 이런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 기술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테슬라보다고 비교한 것도 있네요. 요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이런 유체 기반의 그런 액추에이터보다는 또 전기 기반의 또 액추에이터를 장착한 아틀라스라는 그런 로봇도 있죠. 예. 테슬라는 원래부터 어, 전기 모터 방식의 그런 액추에이터를 썼죠. 옵티머스, 여기는 또 테슬라 봇이네요. 테슬라 봇 2022년 시제품 발표 예정. 좀 오래된 거네. 로봇택시, 이제 차도 로봇이라고 말하네요. 테슬라는 구분을 안 하네요. 자율주행 차, 그 기술에서 조금 더 확장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인데 트레일러도 만들고 있네요. 테슬라 봇. 이거 한번 볼까요? 스펙. 그게 테슬라 봇이었네요. 제가 여기 얘가 테슬라 봇이었네요.
테슬라 로봇도 있고, 로보택시 또 있고, 자율주행 쪽에 적용된 그런 것도 있고. 예, 여기까지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어쨌든 자율주행에 쓰였던 그 테슬라 비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 쓰였던 그 수직 통합형 기술 스택을 고스란히 또 로봇에 응용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게 로봇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로봇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의 재사용성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면 그걸 다음에 또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이런 코드를 일일이 처음부터 다 짤 수가 없어요. 예. 인형 코드를 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스태틱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고, 예. 소프트웨어 차원인데, 로봇에서는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예, 자율주행 차량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다 로봇으로 본다는 거죠. 예. 예. 얘는 휴머노이드인데,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인데, 또 로보택시, 로보택시도 로봇이다. 일종의 자율주행 차량도 일종의 로봇이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로보택시. 택시에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예. 테슬라 로보택시. 이런 공장용 로봇도 있네요. 공장 뭐야, 물류 로봇 비슷한 돌아다니는 그런 바퀴 달린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는가. 기가 팩토리,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산업용 로봇,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자율주행하고 있는 로보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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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택시. 이런 컨셉, 로보택시. 테슬라 봇, 로보택시. 어쨌든 로봇에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로봇 회사네요. 자율주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택시도 로봇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여기까지 엉클준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엉클 존스 테크나트 TV, 엉클 존스 게임 TV 놀러 자주 와주시고요. 또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